효과 빠른 부동산 핫 뉴스. 부동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핫뉴스 시간입니다. 9월 셋째 주의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분양가 규제 완화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서울 신규 분양 단지 특별 공급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구,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운용하고 고분양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주택 공급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분상제 빗장을 풀면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 실수요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업계는 분상제 개선이 현실화하면 당장 둔촌주공 특공 물량은 절반 가까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의 평균 분양가는 최소 3.3제곱미터당 3,7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상제 개선으로 분양가가 상승하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도 9억 원이 넘어갑니다. 업계는 둔촌주공 특공 물량이 1,783가구에서 1,037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해제 정책이 아파트 공급 부족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민간에서는 주택가격 상승기는 앞으로 2-3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따르면 9일 비대면으로 열린 KDI 부동산 포럼의 주제 발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주택 공급의 중요한 요소인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 정비 사업이 표류하며 주택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설명입니다. 집값 상승기가 앞으로 2-3년간 더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윤지혜 부동산알 114 수석연구원은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 발표에서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뒤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이 3년 반 전 매매가과 비슷한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13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은 지난달 4억 4,156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8년 1월 당시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 4억 4,067만원과 비슷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은 2018년과 2019년에 연달아 소폭 하락했으나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에는 10.23%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전세시장은 지난해 11월 월간 상승률이 2.40%에 달할 정도로 불안했다가 차츰 오름폭이 하향 조정되면서 올해 5월 월간 상승률이 0.86%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6월부터 다시 월간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지난달엔 올해 들어 월 최고 상승폭을 경신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 누적 상승률은 올해 들어 8월까지 10.26%에 이르러 지난 한 해 연간 상승률 10.23%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아파트 대용으로 부상했지만 원칙상 주거용으로 쓸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숙은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과 차이도 많습니다. 우선 생숙은 상업지구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환경, 소음 등 모든 면에서 거주 여건이 떨어집니다. 아파트와 비교해 전용률이 낮고 주차 공간도 부족한 편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주변 학교의 학급이 과밀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게다가 생숙은 원칙상 주거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법상 숙박시설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규제가 느슨했지만 숙박업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달 29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이며 통과 시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바로 적용됩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통합심의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지자체의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빈 땅에 대규모 아파트 등을 지으려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광역교통 등 5개 항목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각 심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현행법은 각 심의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통합심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통합심의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통합심의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지자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를 개최하도록 주택법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또 교육부와 환경부 권한인 교육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한 뉴스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를 핫하게 합니다.